안녕하세요. 현재 제주도 제2공항 발표가 임박해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제2공항이 확정이 된다면 제주도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만약에 제주도에 집을 구입하실 예정이셨던 분들은 어쩌면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제주도에 전원주택을 계약을 하였고 현재 중도금까지 치른 상태인데요. 정말 어떻게 될지 저도 조금 긴장이 됩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2억 미만대의 집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소개해 드렸던 매물들 중 대다수가 현재 매매가 완료되었거나 아니면 매물을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가 완료되었거나 보류된 그 매물은 제가 유튜브 채널 그 영상 제목에 수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왜 이곳 제주도에 집을 샀는가와 어떻게 하면 전원주택지를 비교적 저렴하게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구입한 제주도 전원주택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주도에 집을 산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제2공항이라는 이슈가 있지만 저는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제주도 투자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3주에 걸쳐 제주도 영상을 올렸는데 간혹 제주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제주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제주도는 중국 사람들이 이미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려놓아서 비싸다. 그리고 제주도는 일자리가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물론 다 맞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제 생각은 집값이나 땅값을 중국 사람들이 올렸든 한국 사람들이 올렸든 간에 만약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그 올랐다는 데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당 10만 원이던 땅값이 어떤 이슈로 50만 원이 되었는데 앞으로 100만 원이 될 것 같다고 예상을 하신다면 50만 원일 때 사셔야 되겠죠. 아니면 반대로 다시 내려갈 것 같으면 그냥 안 사면 되는 것이죠. 제주도 땅값이 너무 올랐다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생각을 달리 한다면 그동안 너무 저평가되어 있었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정적인 의견으로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비슷한 상황인 사이판이나 하와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판도 중국인들이 집값을 많이 올려놓았고 일자리도 관광업 외에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이판의 현재 집값은 어떨까요? 사이판은 제가 보니까 2억 대면 전원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사이판 같은 경우는 대지는 무조건 렌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만 사시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결코 싼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세도 좀 살펴보았는데요. 사이판에서 원룸이나 원베드룸을 구하려면 미국 달러로 500에서 600달러, 다시 말해서 한국 돈으로 60에서 70만 원 정도를 줘야 합니다. 꽤 비싸죠. 그리고 하와이 같은 경우도 생각해보면 일자리가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미국에서도 꽤 비싼 축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왜 일자리도 없는 이런 섬들이 가격이 비쌀까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섬들은 경치가 아주 아름답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살려고 하거나 아니면 부자들이 별장 목적으로 사놓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요가 있는 것이죠. 한국도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은퇴 후에 살 곳으로 제주도가 상위권에 들 것으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게다가 방역이 잘 되는 나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도 있을 거라 예상되어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주도 영상을 올리는 동안 실제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제주도 별장을 찾고 있다면서 연락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이렇듯이 제주도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길 원하는 곳은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주도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저희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오래전부터 바닷가에 살길 원했고 그 이유가 제주도로 가는 주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주도 집값이 오르면 좋고 오를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어차피 앞으로 계속 제주도에 거주할 생각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전원주택을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까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원주택은 크게 땅값과 집값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땅값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은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주도는 주택을 구입하실 때 땅이 단독 등기인지도 꼭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단독 주택처럼 생겼는데 타운하우스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곳은 땅은 집원 등기일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자연 녹지 지역을 찾았습니다. 자연 녹지 지역은 주거 지역에 비해 3배에서 4배 정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연 녹지 지역도 건폐율 20%, 용적률 80%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100평 땅을 구입하신다면 20평 집을 지을 수 있고 4층까지 지으실 수 있습니다. 충분하죠. 게다가 자연 녹지 지역은 개발될 가능성도 아주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좀 저렴한 전원주택 부지를 찾으신다면 자연 녹지 지역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도 좀 저렴한 건물을 찾으신다면 조립식 주택을 추천드립니다. 조립식 주택은 콘크리트 주택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장점도 많습니다. 일단 콘크리트 주택들은 정형화된 모양인 반면 조립식 주택은 모양을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쁘게 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구성이나 단열 같은 경우도 어차피 법적으로 정해진 규격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진에는 오히려 조립식 주택이 더 안전하다고 하네요. 그러므로 자연 녹지 지역에 잘 지어진 조립식 주택을 찾으시고 주변 시세를 파악하신 후에 주택의 감가상각까지 생각하셔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신다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전원주택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세 외에도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 모양이 네모 반듯하게 예쁘다거나 아니면 바다가 보이는 뷰를 가졌다거나 하는 이유로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더 붙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능력 있으신 분들은 경매로 전원주택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렴한 농지나 임야를 구입해서 집을 짓고 사실 수도 있지만 저처럼 그런 분야를 잘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은 방법을 잘 모르거나 방법을 알더라도 비용이 얼마가 들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미 그냥 지어진 집을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농막 단지 분양을 받으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야, 여기 풍차가 돌아가.
분위기 장난 아니다. 이 옷도 입고 있는가 봐요.